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나요? 낚시를 좀 갔다 왔는데 햇빛을 좀 받았더만 좀 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일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낚시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하루 다녀왔고 오늘 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는데 정리할 일들이 많아서 요즘 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좀 착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추석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원 정보센터 화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한 공무원 분께서 오늘 장동혁 대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죠.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참 이 나라가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의 국가정보센터 화재 또 그걸로 또 인해서 또 관계된 공무원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일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이 특검이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곳인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뭐 여하튼 간에 오늘의 얘기는 당무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뭐 이제 중심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무당심 무공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공천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의 연장선상으로서 장동혁 당대표의 당무감사 과연 혁신의 출발점이 될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네요. 참, 그리고 뭐 이제 이거 얘기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얘기인데, 혹시 윤공정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윤공정이라고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초반에 이제 공정한 나라 운동본부라고 포럼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관련했던 분께서 장동혁 당대표의 뭐 전국 조직을 좀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팬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조직들이 생기는 거 뭐 저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윤공정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내막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갖고, 심지어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뭐 이제 사실 확인은 아직 안 해본 상황인데, 그런 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요, 저한테 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당의 행정 절차는 아닙니다. 이게 장동혁 당대표가 내건 혁신의 첫 단축, 이제 출발점이 되는 스타트겠죠. 이번 감사가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체질이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구태부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무감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장동혁 대표의 혁신 구상, 요거를 아마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에서 당무감사는요, 흔히 이제 권력의 칼처럼 많이 쓰여 왔었죠.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뭐
누굴 찍어내기도 하고 누굴 띄우기도 하는 그런 도구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번 장동혁 당대표는 이제 그 칼이 아니라 지금 거울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당무감사를. 그러니까 이제 즉 당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당이 항상 선거 때마다 혁신하겠다 뭐 이제 그런 말은 항상 해왔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이 늘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아마 그걸 정면으로 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자른다 뭐 이런 물론 물갈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조직이 다시 그러니까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당무감사는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요약이 돼요. 원칙, 그 다음에 현장, 그리고 데이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걸 기점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칙은 이제 당무감사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당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실적 중심의 평가가 될 그럴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서류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점검 뭐 이제 당원과 소통, 지역 대응, 민심 대응 뭐 이런 걸 살피는데 이번 당무감사는 현장 그러니까 책상 위에 사는 것보다 현장 속을 많이 좀 들여볼 것 같아요. 장동혁 당대표 스타일상. 그리고 이제 또 숫자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당원 증가율. 이 당원 모집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민원 해결률이라든가 공청회 간담회 참여들 그리고 또 얼마나 당을 위해 목소리를 냈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경영의 언어, 혁신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시도는 늘 있었습니다. 이제 있었고 뭐 개혁을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많은 개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늘 저항이 뒤따르긴 하죠. 누구든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어떤 직책도 엄청나게 큰 타이틀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한마디로 기득권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걸 건드리면 반발은 따르죠. 벌써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이제 누굴 또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뭐 또 누구 내려온다 이런 썰도 있고 또 이제 단계가 아마 조만간에 단계 문제도 조사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개라고 해야 되나요? 치사 프로그램 나서 열심히 떠드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도 거의 뭐 대부분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이제 그분들도 아마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정리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러나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요. 이제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물이 들어오면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또 자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당의 규율이라든가 어떤 당심과 벗어난 행동을 한 당협위원장 분들은 아마 요번에 좀 버티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당무감사의 포인트는 아마 어떻게 보면 물갈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감사가 혁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뭐 감사를 받으면 감사를 받는 이제 부분들은 걸리면 끝장난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이번 기회에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중심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뭐 이 당협이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점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그 피드백 중심의 구조를 만들어서 좀 당협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공천과의 분리도 있어야 되죠. 과거에는 감사가 공천의 예고편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요번에는 이제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당무감사는 혁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천의 사전 심사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당협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런 것도 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또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결과를, 당무검사 결과를 이제 국민과 당원한테 좀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원들이 좀 알아야 될 권리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혁신하고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신뢰 바탕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당무감사를 통한 어떤 그런 당협의 어떤 그런 평가서를 좀 당에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장동혁 당대표는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꼭 사람을 막 바꾼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을 좀 많이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그런 움직이게 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그거잖아요. 싸우지 않는 한 공천 주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당무감사가 바로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장동혁 대표의 철학을 실험하는 무대가 아닐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라는 평가의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당무감사를 요번에는 참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들에 좀 들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은요, 이제 물론 이제 강한 언어도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설득을 상당히 잘 하시는 어떤 그런 리더에 가깝습니다. 어떤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모셨을 때도 어떤 그런 무슨 서열이나 이런 거보다는 되게 편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 뉴스에 보면 강한 언어가 이제 그런 것만 잡아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되게 설득을 잘하는 리더예요, 상당히. 그리고 권위를 그렇게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당무감사가요, 이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조직의 설득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꼭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당을 납득시키고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리고 당의 체질이 바뀌는 어떤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혁신이라고 보고요. 정당이 스스로 납득시키지 못하면요, 국민은 결코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무감사의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의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려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혁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현실이 된다면요, 이 말들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이제 국민이 이미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 다시 꺼졌다 켜지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폴더 TV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치를 냉철하게 보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도 오늘 좀 집에서 유튜브를 좀 봤는데, 뭐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 경기도지사 뭐 이제 100%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측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떠든다 뭐 이런 뭐 찌라시도 돌기도 하고 뭐 실제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네요. 근데 막 저는 썰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마 안철수 의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은 사실 지금 후보가 줄을 서 있는데 저희 당이 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이제 지선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코너로 지선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하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좀 목소리에 기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체력 보충해서 다음에 조금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PD였습니다.